이 가상의 나라 얘기가 결코 가상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날 모습 같다라고 느끼실 구독자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지난 챕터에서 공부했듯이 인위적인 신용 팽창은 필연적으로 붐과 버스트 사이클을 만드는 건데, 이런 사이클은 한 번 돌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반복되고 또 반복되지. 그리고 그게 세대를 거치면서 사람들 가치관까지 서서히 변하게 만들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캔틸런 효과도 여기서 빠질 수 없지. 돈이 새로 풀릴 때마다 그 돈에 먼저 닿은 사람들은 자산을 선점하고 뒤늦게 돈 구경한 사람들은 그 비싼 자산을 뒤늦게 쫓아가야 하는 구조가 굳어버려. 특히 내 집 마련 같은 건 더 심각하지. 집값은 미친 듯이 뛰는데 임금 상승 속도는 절대 그걸 못 따라가. 결국 누가 이기냐? 대출부터 연끌해서 집부터 산 사람과 저축하며 기회보던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넘을 수 없는 벽이 되는 거야. 호황 사이클 때 집 못 산 사람들은 은퇴할 때 진짜 답이 없어. 이미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더 이상 현금 흐름을 만들 능력도 없는데 집 한 채 없는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는 거지.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알아? 이 사람들 다 왕이 금 다 내놔라 했을 때 순순히 응했던 착한 시민들이야. 법 잘 지키고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인데 노후엔 철저히 버려지는 거지. 그럼 이들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 자녀들? 근데 자녀들도 종이 쪼가리 부채 시스템에서 허덕이는 중이야. 부모 봉양은커녕 자기 앞가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결혼이고 출산이고 전부 포기하는 게 현실이지. 결국 여기서도 왕이 등장할 차례야. 국가가 연금을 책임지겠다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거지.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돈을 걷어가는데 사람들은 이게 세금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일에 기여한다고 착각해. 그렇게 수십 년 뒤 온몸으로 인플레이션을 맞아버린 연금 수령액을 받고는 기가 막힐 거고, 여기서 더 우울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이 연금 시스템을 보는 자녀들도 속으로 안도해. 가난해진 부모를 내가 직접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국가가 대신 해주네. 그렇게 부모 부양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신 자기 자녀를 가질 엄두는 더더욱 못 내는 거지. 그렇게 애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남의 데이케어비로 나가는 세금은 점점 늘어나. 나는 애도 없는데 이 돈을 왜 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의 본질이야. 개인 책임을 국가가 죄다 떠안는 척하면서 사실은 국민들 삶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통제하는 구조로 굳어져 버린 거지. 이런 얘기가 개인들만이 아니라 기업들에도 해당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들 인센티브 구조도 이미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아냐? 개인들은 대출 한번 받으려면 신용등급에 영에 별의별 걸 다 까야 하는데 대기업들은 그냥 채권 시장 들어가서 필요한 돈 얼마든지 긁어와. 그것도 개같이 싼 금리로. 새로 찍어낸 돈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개인하고 기업 사이의 넘사벽으로 갈려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쉽게 구한 돈이 제대로 쓰이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어디로 가냐면 죄다 과오투자, 즉 쓸데없는 데다 꼬라박는 데 쓰여. 그래도 기업들은 별 걱정 안 해. 왜냐? 망해도 왕이 어김없이 짠 하고 나타나서 구제금융으로 살려줄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겠냐? 그냥 질러보는 거지. 더 웃긴 건 요즘은 한술 더 떠서 대놓고 돈 끌어다가 자기들 주식 사들이고 소각하는 기업들까지 상위권에 포진해 있어. 생산성 혁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주가만 띄우면 끝이라는 마인드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지금 주식시장에선 탑 클래스 퍼포먼스를 찍고 있거든. 그 와중에 개인들은 어떻게 사냐고, 영끌에서 집 한 채 잡지 못하면 평생 월세 난민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에 쫓기면서 대출 최대한 끌어다가 빚노예로 살아가는 게 기본값이 됐어. So you would have been able to buy the entire house for the cost if you weren't subsidizing this money. So the result of this is the older generation, the people who got in early, they got their houses for candy, basically, for nothing. Yeah. And now they can sell them for a lot of money. And they think they got rich. They didn't. Their money has been devalued. But their children and their grandchildren can no longer buy those houses. They're going to be unable to afford those houses. And so all of those houses are going to be sold to giant corporations that rent them out. And you have a society in which people are everybody needs to work in order to make money, but a small chunk of people get to
make money out of thin air without having to work for it, guess what? The people who can print money are going to end up with all the stuff. And so the large corporations that have the best access to credit, the ones that can get the credit from the central bank at the lowest interest rate, are going to buy the whole country. They're going to own everything, and then all you will be able to do is rent from them. Instead of you being able to afford ownership, now they're going to give you subsidized rent in government-owned buildings. And I mean, you see how government programs go. It's always this thing. There's always an economically ignorant politician who thinks we can improve on the market by messing with the market, and they always make things worse for the people they intend to improve. They make things better for themselves, though. Usually it works very well for the politicians and their friends.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빚 없는 성인이 몇이나 되는지. 거의 멸종 수준이지 않냐? 이 시스템 끝이 있을 것 같냐? 절대 없다. 이미 막장까지 달려왔고 이자율 0%라는 기괴한 현실이 그 증거다. 이자율이라는 게 단순 숫자가 아니거든.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거야.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확실한 것과 언젠가 받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것 사이에서 뭐가 더 소중한지는 뻔하지. 지금 걸 더 가치 있게 보는 게 인간 본성이고 이걸 시간 선호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0% 금리라는 게 뭔지 아냐? 지금 안 쓰고 나중까지 기다려봐야 얻는 보상이 0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 지금 안 쓰고 기다리는 놈이 바보 되는 세상이라는 거지.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금리에 누가 돈을 왕한테 빌려주고 있냐? 바로 당신이다. 연금, 국민연금, 각종 공적기금, 심지어 월급에서 강제로 떼가는 돈까지 모조리 0% 금리 국채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 결국 무슨 꼴이 되냐면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의 부는 고스란히 빨려나가서 공짜 퍼주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들이랑 자원 5할 땅이나 해대는 왕한테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야. 국민들은 점점 더 자립심을 잃고 왕이랑 은행만 쳐다보는 의존적인 인간으로 변하고 기업들도 제대로 된 물건 만들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좋아할 장표 잘 만드는 거, 금융권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중요한 환경이 돼버렸지. 이런 구조에서 창업 한번 하려면 내가 아끼고 저축해서 미천 만들고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으로 승부 보는 거, 그런 건 꿈도 못 꿔. 왕이랑 친한 놈들이 줄 서서 지원금 받아가는 구조에서 평범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창업하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 돼버린 거야. 요즘은 아예 대놓고 창업 지원 같은 것도 왕이 직접 주무르면서 왕한테 충성 맹세해야만 기회가 오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또 아무 의심 없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러다가 망하잖아? 걱정할 필요도 없어. 왕이 알아서 구제금융 때려줄 테니까. 실패해도 책임 안 지는 세상, 실패해도 책임 안 지는 세상. Actual students and families facing the consequences of a failed system. Been born and raised here, that I just couldn't see continuing to raise my daughter in this state. Felt that she had no other choice, as the local school system was unable to meet her daughter's need. Traditionally in school, you have a math sheet that's worth 20 points, and you miss X amount, you take the percentage, that's your grade. In the school that she was going to, it was, well, there's no grade for it. If you do it, you do it. And if you don't, oh well. And we're not going to check your work to see if it's correct and see if you've even done it right. So what's the point of even doing it? So it's this vicious cycle of, well, it's not going to get a grade, so why should I even do it? Say that, it's racist to have classes for more advanced students because not everybody's advanced. We need, classes that every student can take and every student can pass. They introduced a new policy that they called standard-based grading policy 2 years ago. That means, okay, if you cannot pass the exam, that's fine. I'll give you another chance to pass it. If you cannot pass the second time, I'll give you the third time until you pass it. And 실패해도 책임 안 지는 세상. that's okay if you don't submit your homework on time. As long as you can submit your homework by the end of the semester, you're all good. It looks very rosy, right? But it destroys the urgency of the students. And after 2 years, many parents just complain that my kids used to submit homework on time, and now they just don't feel like they want to do homework anymore. And at the same time, you see pressure on some of these teachers. I've spoken to a teacher that had senior classes taken away from him because he refused to pass students that didn't have passing grades. But that's not preparing children for the real world. Who will build the bridges? Where will the engineers come from if we don't have the advanced classes? Some students are suited for advanced classes and some aren't,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have advanced classes, especially if we want to grow as a state or as a nation to compete.
실패에도 책임 안 지는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짜 얼굴이다. 아까 전에 장기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좀 더 대비하고 저축하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졌네요. 당연하지. 이런 사이클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야. 그 과정에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장기 계획이라는 개념은 아예 증발해버렸어. 몇 년 뒤, 몇십 년 뒤를 내다보고 삶을 설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세상이 된 거지. 인간관계도 완전히 변했어. 깊고 끈끈한 관계는 사라지고 얕고 단편적인 관계가 기본값이 됐어. 가족끼리도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이 당연한 분위기가 돼버린 거야. 매일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쫓게 된 것도 다 이 구조 때문이고, 기업과 주주, 소비자, 근로자 사이 관계도 전부 박살났어.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적 비전 같은 거엔 관심 없어. 그냥 다음 분기 실적 발표, 4848 거기에만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야. 제품도 마찬가지야. 오래 쓰고 믿을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사라지고 빨리 쓰고 빨리 버리는 게 기본 소비 패턴이 된 거지. 근로자들도 언제든 더 돈 많이 주는 대로 튈 준비하고 있고, 기업도 직원들을 쉽게 대체 가능한 소모품처럼 대하는 게 당연해졌고, 기업 경영자들도 생각이 바뀌었어. 장기적 성장은 개나 줘버리고 붐 사이클 동안 왕이 뿌리는 돈이나 최대한 주워먹고, 버스트 사이클 오면 어떻게든 살아남거나 아예 왕한테 구제금융 받으려고 사바사바 준비하는 게 경영 전략이 돼버렸지. 기업 생존법이란 게 결국 왕한테 줄 서는 걸로 귀결된 거야. 그럼 왕은 어떻게 됐겠어? 신났지. 이 거대한 게임판이 자기 손바닥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 국민들은 이 판의 룰이 뭔지도 모른 채 허우적대고 있고, 왕은 그 사이에 미디어, 교육, 금융, 의료, 식품까지 모든 핵심 영역을 하나씩 장악해버린 거야. 여기서 끝났냐? 아니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온갖 걸 뿌려대면서 국민들이 더 깊숙이 의존하게 만들었어. 실업자들한테 수당 뿌리고, 애 키운다고 보조금 뿌리고, 집 산다고 지원금 뿌리고, 그렇게 국민 스스로 설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왕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야.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다음엔 또 뭘 해주면 국민들이 좋아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왕의 일상이 돼버렸어. 권력 중독이란 게 바로 이런 거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삶 구석구석까지 통제하고 싶은 그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거든. 심지어 국민들이 뭘 좋아할지 연구하는 전담위원회까지 굴려. 각종 학위로 포장된 배운 사람들 모아놓고 책으로만 배우던 사회실험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얘네는 또 신이 나지. 돈까지 받으면서 말이야. 이쯤 되면 왜 이런 진실을 언론, 교수, 교사 같은 사람들한테 한 번도 못 들어봤는지 감이 오지? 이미 다 왕의 시스템에 편입돼서 자리 하나씩 꿰차고 있는 놈들인데 이 구조를 대놓고 까발릴 리가 없잖아. 그렇게 왕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인기 폭발이야.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공짜로 챙겨준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상관없어. 일단 뭐라도 주는 게 핵심이지. 결국 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히 인질 상태로 국민들을 묶어놓는 데 성공한 거야. 내나 해줘. 이 마인드가 기본 세팅으로 깔리는 거지. 한스 헤르만 호페가 왜 복지국가는 결국 가족을 말살시킨다는 말을 남겼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와닿지. 원래 가족이란 게 서로 돕고 의지하는 최소 단위였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해체된 거야. 자녀 많이 낳아서 가족 단위로 자립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애가 많을수록 더 가난해지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 모든 게 결국 어디서 시작된 거냐? 끝도 없이 찍어내는 종이 쪼가리 화폐. 이게 원흉이야. 왕이 돈을 찍어내서 공짜라는 미끼를 뿌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거 정말 듣고 계신 분들 답답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께 어떻게 생각의 전환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 왕은 절대 없는 자원을 프린터 돌려서 뚝딱 만들어낼 수 없어. 실제로 쌀을 생산하고 집을 짓고 가축을 키우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 농부, 목수, 가축업자, 근로자 같은 사람들이 진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가치 창출 과정은 싸그리 무시하고 돈만 마구 찍어내면서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건 진짜 골 때리는 망상이지. 문제는 이
멍청한 사기극이 성공해버렸다는 거야. 사람들 머릿속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출 버튼 한번 눌러서 당겨 쓰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된 거야. 그리고 그 빚은 평생 갚아야 하는 족쇄로 따라붙고 물가도 끊임없이 오르지. 그러니까 더더더 빨리 이런 식으로 쫓기면서 살게 돼.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진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여행, 힐링, 운동, 가족, 친구,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야. 결국 지금의 종이 쪼가리 화폐 시스템은 왕을 미친 괴물로 키워놓은 셈이야. 매일매일 내일은 또 뭘 해줄까 고민하면서 국민들 삶 구석구석까지 쑤셔넣는 괴물 말이야. 시민들의 경제적, 정서적 기반이 돼야 할 가족이라는 가치는 완전히 박살났고 대신 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해조충, 내나충들만 양산된 거야. 그 결과가 뭔지 아냐? 사람들은 점점 더 의존적이고 미성숙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게 돼. 가족은 해체됐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문화는 사라졌어. 대신 비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인간들만 넘쳐나는 세상이 됐지. 스트레스는 쌓일 대로 쌓이고 우울증은 일상이고 다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건 느끼지만 그게 정확히 뭐 때문인지는 모른 채 오늘도 빨리빨리 소비하고 대출 버튼 한 번 더 누르면서 버티는 거야.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걸 계속 듣고 계신 구독자분들 충격과 공포의 연속이라고 하시는데 항상 이런 우울한 결말만 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걸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지적이야. 매번 이런 족같은 현실만 들이밀면 듣는 사람들도 지치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 자체가 이미 충분히 막장이거든. 근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거냐? 절대 아니지. 이걸 바꾸는 방법 사실 생각보다 단순해. 왕이 깔아놓은 게임판에서 벗어나는 거. 왕이 깔아놓은 게임판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핵심이야.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종이돈,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내는 그 돈은 본질적으로 사기야. 이걸 눈치채고 최소한 내 자산 일부라도 왕이 못 건드리는 진짜 돈 안으로 옮겨놓는 게 출발점이야. 역사적으로 증명된 금, 그리고 21세기에 등장한 비트코인 같은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진 자산들이지. 특히 비트코인은 왕조차 손댈 수 없는 네트워크 전체가 지키는 탈중앙화된 돈이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점점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첫 번째 단계야. 두 번째는 국가한테 뭔가 기대하는 마인드 자체를 버려야 해.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성.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성. 이게 진짜 중요해. 국가가 내 집 사주고 내 노후 책임져주고 우리 애들 교육까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는 한 왕의 밥상에서 못 벗어나. 세 번째는 우리끼리 직접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해. 지금은 뭐든지 국가와 금융기관을 거쳐야만 움직이잖아. 돈도 정보도 심지어 인간관계마저도. 그 고리를 끊고 우리끼리 직접 거래하고 직접 도와주고 직접 배우고 가르치는 자립형 커뮤니티를 하나씩 늘려가는 거야. 결국 핵심은 자립이야. 왕이 깔아놓은 시스템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 그렇게 스스로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왕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 이거 한 방에 뒤집는 혁명 같은 건 없어. 그런 거 바라면 또 왕이 멋진 개혁 해주겠지 하는 기대랑 다를 게 없지. 대신 각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부터 자기 삶의 중심을 왕 바깥으로 옮겨오는 거. 그게 진짜 바꾸는 길이야. 이런 얘기 사실 왕한테 가장 무서운 내용이거든. 왜냐면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국민들이 자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거든. 국민들이 자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거든. 바로 그걸 하면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오늘도 내용이 조금 무거웠죠? 무거운 이야기임에도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계속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 이 시스템 안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조차 해체되고 있고 더 이상 100년 대계와 같은 장기적인 계획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공짜 돈에 취해서 더 달라고만 손을 내밀죠. 모든 것이 지금 당장의 소비와 부채로 연결된 이 삶을 그냥 견디기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판을 똑바로 인식하고 벗어날 방법을 찾으실 건가요?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이돈 시스템 안에서는 빚내지 않고 자산 취득에 열올리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해서 나중에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이룰 길,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왕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돈,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보존되는 진짜 돈, 이걸 손에 넣어야만 이 게임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책의 후반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왕이 국민들의 모든 선택과 행동까지 통제하려고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얼마나 더 의존적이고 나약하게 만드는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에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모두 안녕.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 i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But take all your money, buy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figure out how to borrow more money to buy more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and figure out what you can sell to buy Bitcoin. And if you absolutely love the thing that you don't want to sell it, go mortgage your house and buy Bitcoin with it. And if you've got a business that you love because your family works for the business that's in your family for 37 years and you can't bear to sell it, mortgage it, finance it, and convert the proceeds into the hardest money on earth, which is Bitcoin.